자, 사스마검의 대결 장면입니다. 자, 왼쪽에서는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사스마 검법을 하겠다고 포스테, 디, 팔코네, 칼을 높이 쳐든 목검이죠. 형태로 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상대방이 말이죠. 칼을 보면 나무 목검이라 하더라도 칼로 생각을 해주세요. 굉장히 크고 긴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보통 이제 그 월도라고 부르는 아주 긴 종류의 관우가 휘두르는 것 같은 지금 그 칼이 나왔잖아요. 청령 언월도. 청령 언월도라고 할 때 도는 한쪽에 날이 있는 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양쪽에 있는 건 검이라고 합니다. 한쪽에만 그 날이 있으니까 도고요. 월도라고 해가지고 겁나게 무겁고 긴 창입니다. 이런 단병 접전에서는요. 길고 무거운 게 무조건 유리해요. 창하고 칼하고 싸우잖아요. 압도적으로 창이 유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무겁고 위협적인 칼을 휘두르는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얘는 뭘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짧은 칼로 맞서겠다는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둘 사이에 대련이 벌어졌을 때 사스마 권법은 어떻게 할까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슬로우 모션으로 위에서 한번 내리 찍고, 자, 배가 빕니다. 배가 빈 상태인데도 공격을 못해요. 두 번째 또 내리칩니다. 세 번째를 대서야 반격을 가하는데 어떻게 막죠? 막지 않죠? 후려쳐버리죠. 그죠? 그리고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달라들어서 내리치는 긴 칼을 쳐냅니다. 이 대목이 사스마 권법의 사실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원래 칼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련을 할 때 있잖아요. 앞에 두는 것이 정석이에요. 지금 이 오른쪽에 우리 주인공이 칼을 처음에 앞에 들고 있죠. 앞에 들고 있으면 어떤 게 좋으냐? 방어에 유리하게 됩니다. 몸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쳐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칼이 칼날 맨 끝에서부터 밑에까지를 쉽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기본 자세인데 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칼을 높이 쳐들잖아요. 포스테디 팔코네로 높이 쳐들게 되면 이 안이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몇 가지의 이득을 얻고 몇 가지를 각오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장점을 한번 알아보자면요. 칼을 높이 쳐들었으므로 칼의 위치 에너지, 높은 데서 떨어진 바위가 더 많은 운동량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칼의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의 가속도가 더 커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칼이 휘두르게 되는 스트로크가 길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전달되는 힘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총도 있잖아요. 총열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총열이 짧은 경우에는 말이죠. 똑같은 탄을 쓰더라도 사정거리가 짧아집니다. 왜냐? 폭발의 압력이 탄을 밀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신과 총열이 길면 길수록 여기 말하는 운동의 가속도가 오랫동안 전달되기 때문에 더 사정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가 지금 칼에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휘두를 수 있게 되므로 맨 마지막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좋죠? 자, 그런데 단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배 부분이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밑을 갖다가 후려 갈기고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방어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아주 빨리 그거를 쳐내지 않는 한 말이죠. 자, 이 두 가지 아시겠죠? 공격력을 높이려고 보니까 방어가 약해지고 안전하게 대신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 공격력도 약해지게 된다는 단순한 물리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좀 달랐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해 보자면요. 자, 보통의 사무라이라면 말이죠. 일반적인 사무라이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칼은 원래
두 자루를 차는데요. 한 자루는 긴 칼, 한 자루는 짧은 칼, 와키자시, 한 자루는 긴 칼, 카타나, 이 두 가지를 차는데, 자, 칼은 원래 카타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가문을 넘어서 번, 내 고향, 그 다음에 번을 넘어서 덴노, 천황폐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뽑는 것이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한답니다. 우리 뭐 조선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사스마 사무라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이렇게 배운답니다. 칼은 지키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니라 적을 죽이기 위해서 뽑는 것이다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칼은 애지간하면 뽑지 말아야 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이 사스마의 이 용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조그만 실로 칼집에다가 칼을 갖다가 묶어두었대요. 어지간하면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요. 그런데 칼을 네가 한번 뽑았어? 그러면 너는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배워야 돼라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너무 이게 망설이지 않고 얘네들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스마번에 영국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사스마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 사스마 번을요. 그런데 일본 사무라이의 법도는 사무라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무라이가 아닌 평민들은 고개 숙여서 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영국 애들이 와서 막 이렇게 구경하다, 쟤들 멋있네, 이렇게, 재밌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를. 그 자리에서 사스마 무사들이 모욕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저것들은 뭐야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일본 상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영국하고 사스마 번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무승부가 났어요. 무승부가 났다고요. 세계 최강의 영국이 군함을 동원해서 사스마하고 붙었는데 무승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영국과 사스마 모두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뭔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자, 뽑으면 반드시 배워야 한대요. 의지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칼을 뽑았으면 절대로 봐주지 마라. 제가 좋아하는 그 격언인데요. 봐주려거든 절대로 칼을 뽑지 말고 한 번 칼을 뽑았으면 절대로 봐주지 마라. 이게 이 사람들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의지. 아까 근데 배가 빈다며 수비에 되게 불리하다며 상관없어. 사무라이는 원래 그런 거야. 족구사이, 옥쇠. 옥이 땅에 떨어져서 박살나는 것처럼 벚꽃이 확 피었다가 바람에 실려나가는 것처럼 아름답게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죽어도 좋아. 어차피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잖아. 우리는 평소에 살아있을 때 얼마나 멋있게 죽을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얘네들의 가치관이었대요. 자, 여러분. 공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지금 다 공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뭐 대학에 합격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고요. 자, 공부는 무엇일까요? 사랑.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해? 우정? 우정일까요, 우정? 그 제가 보기엔 다 틀린 얘기 같아요. 뭐 저를 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언제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부의 반대말은 친구라고요. 공부의 반대말은 노는 게 아니라 친구라고요. 친구. 노는 건 당연한 거고 친구 때문에 노는 거죠. 좋은 친구는 나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고요. 나쁜 친구는 나보다 점수가 많이 나온 친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싸움이라고 저는 답하겠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의 본질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한쪽 레이어, 한쪽 측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싸움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참 잘했어요. 이 말이 맞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공부는 싸움인데 뭐와의 싸움일까요? 여러분, 뭐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당연히 나하고의 싸움이 맞죠. 이거는 전 세계 어느 지점이나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그 유튜브 여러분이 보고 계시면 말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파이널 컷 프로를 혼자 배웠고요. 키노트 슬라이드 치는 방법도 혼자 배웠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몇 박 며칠씩 막 골머리를 막 쓰고가면서 이 나이에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죠. 여기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부는 또 뭐하고의 싸움이냐면요. 너하고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한국 경쟁 사회에서 좀 더 많은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는 결국 대한민국에서는요,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내가 자리를 뺏으면요, 남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고, 남이 그 자리를 뺏어가면 내가 그 자리를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지뢰찾기라고 하는 게임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하나 있어요. 지뢰를 밟아도 게임이 끝나지만 말이죠. 시간 내에 지뢰를 제거하지 못해도 끝나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부는 싸움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 사스마 권법 얘기를 제가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여기까지 동의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싸움의 공통 요소를 찾아서 우리가 거기서 뭔가 행동으로 옮겨질 만한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